2001원가 67병 합 결정, 유사석 유제품 생산 판매 처벌 사건. 이 사건은 이른바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았을 때 처벌하도록 한 석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2월 20일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피고인들은 솔벤트와 톨루엔 같은 물질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자동차 연료처럼 쓸 수 있는 가짜 휘발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한 사건에서는 수십만 통 규모로 생산하여 전국 판매처에 공급하였고,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혼합 연료를 제조해 판매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처벌 근거가 되는 법 조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어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법률에 나오는 유사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표현이 너무 불명확해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둘째, 어떤 제품이 유사 석유 제품인지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 포괄유의미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셋째, 이러한 처벌이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여기에 덧붙여 법이 불명확하면 결국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처벌 대상을 정하게 되어 평등권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먼저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말이 법률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나온 제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유사 석유 제품이라는 말도 문헌 자체와 입법 취지,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종합하면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 제품, 특히 가짜 휘발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이 법은 오랫동안 실제로 자동차 연료로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를 단속하는 데만 적용되어 왔고, 대법원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국민이 무엇이 처벌 대상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유사 석유 제품의 세부 범위나 기준은 기술적이고 변화가 빠른 영역이어서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 자체가 이미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해 만든 가짜 석유 제품을 금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조항은 포괄유의미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가짜 휘발유의 생산과 판매는 소비자를 속이고 세금을 포탈하게 만들며 차량 엔진을 손상시키고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배기가스를 배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강하게 규제할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이 조항은 모든 혼합 제품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의 연료 용도로 유통시키는 유사 석유 제품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기본권 제한도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고 판단하였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도 그러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규제, 필요성과 죄형 법정주의의 엄격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잡을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수 의견은 가짜 휘발유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고 법률의 취지와 실제 운용을 함께 보면 처벌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법 문구만 좁게 떼어보지 않고 입법 목적과 오랜 해석 실무까지 함께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는 적지 않은 비판도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형벌법규의 핵심 내용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형벌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무엇이 범죄인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유사 석유 제품의 범위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넘기고 있어 결국 행정부가 사실상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와 의회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비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문헌 자체의 명확성 부족을 실제 운용이나 판례의 축적으로 보완하려 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법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가짜 휘발유 사건에만 적용되어 왔으니 이제는 의미가 분명해졌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형사법의 원칙상 국민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축적된 해석을 일일이 연구해서가 아니라 법률 자체를 보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대 의견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반대 의견은 위헌인 법률이 오랫동안 시행되었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런 논리를 인정하면 애초에 모호한 형벌법규도 반복, 집행만 되면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가짜 휘발유 단속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 기준을 어디까지 행정입법에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보호, 탈세 방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중시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형사법 원칙의 측면에서는 법률 스스로 더 구체적으로 구성 요건을 정했어야 한다는 비판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결정은 현실적 규제 필요성과 형벌법규의 엄격한 명확성 요구가 충돌할 때 어떤 긴장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